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 벨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무척 좋았습니다. 시장이 코스피 2% 가까이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체감으로는 한 이제 5% 내외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소부장도 강세였고 반도체도 강세였고요. 사실상 이제 AI 내러티브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산 벨티도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이제 차트 관점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단기 그리고 중장기 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두산 LBT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21,000원, 25,000원 그리고 최근에 52,000원, 53,000원에 매수를 강조한 이후에 9만원, 11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 대비 100% 이상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제가 11월 14일에 56만원 내외에서 빠르게 지지를 하고 반등할 확률이 있으니 비중 확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지금 56만원 11월 14일, 여기서 보시면 11월 14일 정확히 매수 단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산 LBT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두산 LBT가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어쨌든 파운드리 그리고 전세계 원전 시장의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좋은 기업을 어디서 매수하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멤버십에서 오늘 이거 보시면 장전 7시 56분에 코롱인더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라고 했고, 고영 같은 경우가 19,000원 이하에서 다시 지지할 확률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6만원에서 제가 이제 11월 14일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고영 보시면은 그쵸? 19,000원 이하에서 강력한 지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유연하게 매수 단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팁을 드렸던 게,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베타 값에 따라 변동성이 다 다른데 저는 이걸 변동성을 10,0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는 단기 저점을 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1월 13일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때 당시부터 제가 여기서 7만원과 8만원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7만원 하회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주말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구글이 알파벳 주식이 지금 이제 폭등하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사실 이제 이런 대형주가 시간에서 보시면 이제 6%까지 상승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4%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이 나오고 시간에서 지금 리치텍 로보틱스라든지 레기팅 컴퓨터 같은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이제 SMR,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SMR이라는 주식과 오클로, 지버노바 이런 사실 미국 주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지금 SMR이 시간에서 2.4%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물론 이제 미국 주식과 똑같이 커플링 되지는 않습니다만, 두산 LBT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리스크였는데 이 탈원전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그죠? 신규 원전도 계획대로 지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노후원전 9기 연장도 살려기고, 고리 3, 4기, 한빌 뭐 이렇게 이제 10기의 발전 용량 전체 30%에 달하고, 엔비디아 칩 26만 개 방치 우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칩을 26만 개를 주더라도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게 이제 건설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전력의 핵심입니다. 그죠? 전력이 쇼티지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늘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쇼티지에 주목하셔야 된다. 쇼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으로 콘돈을 벌고 싶으면은 딱 2개만 명심하시면 돼요. 2개. 2개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책 다 보시고 정립을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이미 공부하는 강남선비한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그리고 쇼티지.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지금 뭡니까? AI, 그쵸? 조선, 그쵸? 전력,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이미 제가 언제입니까? 23년 6월 1일. 참고로 22년 12월에 AI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24년 8월 7일에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금리 인하, 대선까지 가면은 결국엔 이제 조선과 제약바이오 반도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이미 23년 6월 1일,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방산 전력무 반도체 탈세계화의 그런 이제 장기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쇼티지는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스터빈, 그리고 MLB 기판, 그렇죠? MLB 기판,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모르실까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AI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기판 쪽이 특히 강세인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보시면 이제 13만원을 돌파합니다. 제가 이수페타시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3만원 라인에서 5월부터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무서워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3만원 라인에서 그냥 사놔야 됩니다. 5배 간다고 했는데, 지금 진짜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지금 MLB 기판 관련해서도 너무 쇼티지니까 대덕전자마저도 MLB 기판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MLB 기판이 뭐야, CCL이 전자재료란 CCL이 뭐야,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HBM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업계 동향, 그러니까 수출입 통계라든지 어디가 쇼티지고 어디가 장기적으로 계속 쇼티지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CCL 관련해서 두산, 코롱인더, 파미셀이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미셀을 누군가가 12,000원과 13,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파미셀을 12,000원과 13,000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고, 이건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 파미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급증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2%, 7% 찍던 회사가 왜 32%, 34%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번도 100억을 넘지 못하는 회사가 왜 300억, 600억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미셀이 그전에는 제약바이오 회사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600억인데 지금 파미셀 뭡니까? 시가총액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프리미엄을 받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생기면은 두산엘비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두산엘비티 PBR과 PER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절대 지금 PER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78,000원이기 때문에 이미 70배까지 왔고요. 그죠? 78배입니다. 선행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죠? 이렇게 예상치가 되지도 않을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두산엘비티의 실적은 상당히 어닝쇼크를 기록할 만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주가의 흐름은 좋습니까? 왜 두산엘비티가 제가 뭐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엄청나게 뭐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갔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할 종목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닝 쇼크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기 박스권, 그러니까 두산엘비티의 장기 박스권은 어디냐? 자, 2만원 이하였습니다. 근데 2만원 이하를 강력하게 도파한 첫 번째 흐름이 5월 27일인데, 그때만 해도 원전 수출에 대한 이제 내러티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전 수출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의 변동성은 큰데, 그 변동성은 마이너스 30%다. 정확히 딱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 이게 마이너스 30%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 마이너스 35%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랑 대비하면 이게 커 보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이라는 건 결국 이제 피상적인 거에 더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페라리틱하고 뭐랄까 이제 뭐 되게 막 부가티 같은 저 자동차 잘 모르는데요, 뭐 되게 유명한 자동차 타면서 인증 자랑하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맞는 얘기 아무리 해줘도 그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인간관계론이라는 다일 카네기 책에 나오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를 못한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그냥 사고 싶으면 사는 거야. 그쵸? 내가 자산이 얼마고 뭐 이런 거 무관하게 내가 주식도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이해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9만원과 11만원 두 사람 일찍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12만원을 돌파할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률이 높은 편이긴 한데 100%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산을 일찍 살 바엔 두산을 사십시오 해서 70만원, 60만원 말씀드렸는데 두산은 여기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두산 LBT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SK하이닉스 사라고 해서 엄청 큰 수익 나, 두산 사라고 해서 엄청 큰 수익 나, 그리고 최근에도 뭡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미래 산업인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두산 LBT가 갖고 있는 쇼티지, 가스터빈. 이거는 1분기부터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원전하고 대형 원전과 SMR의 어떤 콜라보가 만나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어쨌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원전을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원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안전성이 보장되면 계속 쓰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AX와 탄소 감축을 위한 그린 전환 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기존 원전뿐만 아니고 신규 원전도 필요하다는 점. 이게 이제 사실 계속 그때그때 제가 이제 사실 지금 현 대통령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랑.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큼 막 정치 색깔이 막 엄청 유별한 나라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보수 성격만 있으신 분들 보수 성격만 있고 진보성 그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고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전라도에만 살고 여기 경상도에 사는 사람은 경상도에만 사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전라도 살아도 우리가 보수 정치인 응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시는 분들도 그쵸? 뭐예요? 경상도 사시는 분들도 민주당 정치인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협력하는 게 핵심인데 너무 이 사람들이 갈라치기 해서 공천 못 받으니까 서로 싸우기만 해. 근데 현재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너무 큰 장점이 이제 사실 뭐 대통령 뭐 잘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연성이라는 거. 유연성.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주변에서 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50억도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지금 이 두산에너비티는 리스크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국내 원자력 발전 시장의 확대, 원자력 및 해상풍력 주식 관련 수주 증가, 그리고 그의 핵심이 AI는 결국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원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볼 때 202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이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OCI 홀딩스도 너무 저평가해가지고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높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태양광이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진 못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긴 장기 횡보, 그러니까 이제 남들 2배, 3배 벌 때 이거는 이제 한 30%, 50%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태양광은 뭡니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강세였는데 결국 태양광도 쇼티지 산업이 갑자기,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이 너도 나도 다 증설을 하고, 특히 중국이 증설을 하면서 태양광 산업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긴 역사 속에 흐름이 안 좋았죠. 근데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산을 서방 국가에서 증액을 하지 않다가 원자로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유지를 했는데 미국이 뭐예요? 미국이 원자로를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 시설이 아무래도 이제 없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52,000원, 53,000원부터 해서 기존에 21,000원, 25,000원 계속 매수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이 두산RBT를 사실 PBR, PER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장기 내러티브를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PBR, PER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 다른 쪽을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에 기대가 되는 쪽 뭐 ESS, 반도체,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그리고 금융, 지주 뭐 이렇게 다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 ABL 바이오 제가 이제 4만원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거 아실 겁니다.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지금도 이거 돈 벌었다고 재결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제가 이때 당시에 올해 초에 ABL 바이오 한 종목만 보십시오. 그쵸?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9월에 초에 말씀드렸던 게 올릭스. 그쵸? 올릭스 신고가 가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쵸? 올릭스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올릭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상승하는 초입에 말씀드려요. 상승하는 초입. 그쵸? 상승하는 초입.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애플 주식을 언제 샀느냐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워렌 버핏 선생님이 애플 주식을 샀던 시간은 2016년과 2017년인데 당시만 해도 신고가를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성장의 초입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번에도 구글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매수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빅 이슈 나왔어요. 엄청나게 투자할 거다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 내러티브가 큰 뭐 테스라든지 원익아이펙스 뭐 이런 종목들 막 올랐겠죠. 당연히 원익아이펙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데 테스 그쵸? 뭐 이런 종목 특히 이제 액칭냉과 관련해서 GST 관련 이런 종목도 오르는데 이런 것도 오르고 나서 보면은 좀 힘들고 오르기 전에 이미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르기 전에 제가 오전 7시 35분에 우리 멤버십에서 딱 그렇죠? 회원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딱 그렇죠? 회원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딱 보실 수 있게끔 원익아이패스가 58%, 테스가 35%를 주장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테스에 대해서 멤버십에서 아주 여러 차례 교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이 이연되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20%대 떨어졌겠죠.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한 결과물이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왜 26%라고 나올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라는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역사 속에서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보면 이해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마이너스 26%라는 이 마이너스 26%라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확히 30만원, 25%, 그쵸? HD 현대중공업,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HD 현대마린에너지 같은 종목도 저희 멤버십에서 7월에, 제가 7월부터 8월 사이에 사라고 했던 종목인데, 자, 그쵸? 이런 거는 뭐 데이터적 관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두산RBT 얘기를 해드리지만, 사실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애플을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살 때 신고가 가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로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과연 매력이 뭐가 있길래 그 워렌 버핏 선생님이 알파벳을 매수했을까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결국 구글을 선택했고, 구글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놓쳤고 버핏은 은퇴를 예고한 후 알파벳 주식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가치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은퇴를 하기 전에 당연히 뭡니까 정유화학 같은 걸 매수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그쵸?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PBR이 0.4도 안 되는 코롱인더 같은 이런 이제 미국 주식이 뭐가 있다면 이런 걸로 매수해야 정상일 수도 있는데 그쵸? 정상일 수도 있는데 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알파벳을 매수했을까? 그쵸?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종목을 테크 주식을 매수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록을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구글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저는 사실 구글이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데이터 센터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쵸?
제미나이가 굉장히 이제 흥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AI잖아요, 이게. 그리고 뭡니까?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미나이 AI도 그렇고 그죠? 반드시 세계에 있어야 되는 전 세계에 있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간을 분석해 보면 미국 이제 레거시 그 방송 우리가 이제 크게 레거시 방송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 방송을 분석할 수 있는데 레거시 방송은 뭡니까? 여러분 TV 보시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사실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뭐 TV 그냥 공중파 TV라든지 케이블 보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7% 됐습니다. 지난 몇 년을 분석해 보니까. 근데 스트리밍은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됐습니다. 플러스 1% 어디 간 거야? 예, 넷플릭스 1% 올랐습니다. 지난 2, 3년을 분석해 보니. 그러니까 레거시 TV 매체, 미디어 매체가 마이너스 17%라는 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로 영화 보지 뭐하러 영화관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영화관은 이제 그냥 낭만과 추억의 장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연인끼리 가고 뭐 이 정도. 그렇죠? 굳이 영화관에 갈 필요 없고. 왜냐면은 왜 굳이 돈을 써면서 그 먼지가 가득한 영화관을 갈까요? 안 간다는 이거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투자 자문사 어떤 대표님께서 뭐 CGV를 뭐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건 굉장히 틀린 거죠. 크게 틀린 거죠. 그런 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죄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얘기할 때가 뭐 이런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4분의 1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트렌드를 못 읽으면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은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 트렌드를 확실하게 읽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명문대 못 갔습니다만 근데 확실한 거는 저도 이제 명문대 못 갔지만 그래도 일반 이제 그 인문계 학교는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는 갔는데 그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 가보니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 똑같이 아침 7시부터 해서 11시까지 공부해요. 고1 때부터 야자해. 그러면 아침 7시부터 11시면 살인적인 일정인데 이 흐름 속에서 공부하는 방법, 루틴 다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이 루틴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그냥 못하는 거지 뭐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딱딱 찍어가지고 뭐 딱딱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종목 사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어설프게 대단히 힘들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혼자서 힘들게 사냐 이 말이죠. 저는 이제 단한 건데 지금도 시장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게 뭐냐면 퀀트 관점으로 과거 역사를 보면은 항상 마이너스 뭡니까?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마이너스 15, 16%가 최저점이었는데 지금 조선, 기계, 반도체가 주도주, 기계는 이제 전력 인프라입니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미 너무 크게 오른 전력 인프라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겨우 몇 달 올랐는데 이게 뭐 끝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만약에 뛰어넘기라도 한다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가정 때문에 지금 이런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훨씬 높은 건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 중에 가장 큰 돈을 번다라는 가정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80% 가까이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오늘 보시면은 이제 우선주 포함해서 660조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분들일 거예요. 왜냐면 멤버십에서는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56만원 내외에서 사시는 것도 좋다 얘기를 최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420조 이상은 못 간다고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420조 이상 지금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이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매출 영업이익이 두세 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그죠? 시가총액이 높지 않다. 그러면 440조, 660조인데 220조 차이가 나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결국에 이제 700조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러면 7856에서 550조 내외까지는 무난하다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손자병법의 그런 이제 전쟁, 그 사실 월가에서는 투자서를 보라는 것보다 손자병법을 보라고 해요. 왜 손자병법을 왜 전쟁 역사서를 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어떤 분에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워렌 버핏 웨이 같은 거 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애플을 왜 샀는지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읽고 사실 워렌 버핏에서도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투자로 성공한 몇백 명의 이제 통계를 보면은 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도 중요한데 내가 거기서 승부를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멤버십에서 보시면은 이 종목들 다 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봤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로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조금씩 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 들어가서 좀 수익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올라가는 종목을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매수를 좀 심하게 하셔야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거지. 파마리서치도 제가 멤버십에서 9만원, 11만원 말씀드리고 했지만 CVC 캐피탈에서 자금 들어온 게 9월 6일 유상증자 들어온 게 그때 19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고가 내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19만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 논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그죠? 한 타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혹시라도 누군가 뭐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확실한 건 제가 볼 때 11월에 이제 수출 통계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3분기 수출 통계를 보면 굉장히 이제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10월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공부한 다음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 월가에서 그죠? 월가에서 주식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한테 펀드 매니저들한테 손자병법을 읽게 한다는 거. 그죠? 제가 늘 이순신 장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다 노부나가 얘기 많이 하고 전쟁의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주식 그 기업을 분석을 진짜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역사 속에서 지금은 반대로 이쪽에서 조금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먼저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다 매력이 있어요. 모든 섹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승부를 볼 거야를 정해놓고 하셔야지. 그걸 정해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멤버십에서 7, 8월까지는 조선주를 잔뜩 사라고 했는데 조선주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엄청 크게 오른 거 아실 겁니다. 멤버십도 그렇지만 유튜브에서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주도 저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는 않았는데 조선주는 빠르면 내년 1월 조금 길게 잡으면 내년 하반기로 보시고 먼저 이제 들어올 건 당연히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예요. 이제 외국인들 슬금슬금 사기 시작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서 주말 사이 삼성전자가 메모리칩 가격을 최대 60%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왜 인상할 거야? 메모리 쇼티지고 그렇죠? 쇼티지고 두 번째 지금 최근 몇 주간 메모리가 폭등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3주간 횡보할 때
지난주, 특히 이제 지지난주에 디램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씩 3거래일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 들어가서 매일 확인했는데 그래도 1%씩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폭락하지 않는 이상 분위기는 뭡니까? 그쵸.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는 겁니다. 디램 반도체 공급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뒷발, 크론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 얘가 9월 말 기준 알파벳을 6조 원, 그렇죠? 시간에서 6%까지 급등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돼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누가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따라서 한다고 승률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후행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기 사이클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결국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신호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신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영업이익률이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좋기 때문에 40%대까지 나오는데 내년에 이제 50%대까지 나오는데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최고점을 찍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SK하이닉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하고 나와야 될 시점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포모성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욕심 버리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불꽃을 못 먹는 한더라도. 왜냐면 사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제가 8월 말, 9월 말, 10월 초까지 매수하라고 있고 지금도 이제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리면 매수하면 안 되는 위치예요. 차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 늘 얘기하지만 내러티브 앤 넘버스다. 2014년에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알리바바 상장할 때 늘 얘기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는 뭡니까? 마이너스 40%까지 하락 나옵니다. 그게 호재가 되면서 그쵸? 5만원에서 17만원까지 3배 이상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0% 나와요. 이커머스 산업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AI도 엄청 올라가다가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 바뀌었다가 또 장기적으로 또 더 올라갑니다. 그쵸?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왜 올라? 주식이 왜 내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보시면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는 이제 카카오는 당시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다음은 실적 변동성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 카카오뱅크의 창업.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2020년, 21년 되면서 그쵸? 다시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스토리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두산얼비트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2030년, 2027년 넘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고점 논란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 끝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우리 멤버십 21,000원, 25,000원, 52,000원에 매수해도 괜찮다 말씀드린 건 단기로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라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야 우리 회원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뭡니까? 뭘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은 정말 이제 꼰대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나이가 많다고 꼰대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무관하게 나이에 이제 무관하게 꼰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공부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이제 꼰대가 아닌 거죠. 근데 워렌 버핏 선생님은 내가 기술주를 계속 이렇게 이제 반성하면서 결국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위한 완벽한 그리고 그러니까 IBM으로 결국에는 큰 성과 IBM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 선생님이 거의 2년을 투자했는데 수익을 거의 못 냈어요. 2년간 수익을 거의 못 냈으면 사실 당시에 이제 S&P 500은 강세였는데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게 애플은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이 과연 알파벳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고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위기 참 오늘도 괜찮았는데요. 220만원 SK하이닉스 코롱인더 심택, 최근에 SK하이닉스 코롱인더 심택을 멤버십에서 교육한 종목들이죠. 이오테크니스, 현대오테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종목 발굴해서 올려주니 차트 보면서 매수하고 너무 쉽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멤버십에서 너무 쉽게 수익이 난다고들 하시네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SK하이닉스 파미셀 62%, 70% 수익, 그리고 SK하이닉스 고용, SK하이닉스로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제가 이제 56만원 지지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56만원 지지했습니다. SK스퀘어, 파미셀, LNF 이렇게 240만원, 150만원, 8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